33번. 기원전 3000년으로부터 수메르 관리들은 종종 표시합니다. 그들의 목록을 상품의 점토판 위에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기록한다는 것을 5마리의 물고기를 그들은 표시한다. 5개의 그림들을 물고기에 그들의 첫 번째 엄청난 지적인 도약은 왔습니다. 밑줄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숫자를 물체로부터 물건으로부터 그들이 세고 있었던 중인 다른 말에서 그들은 나타내곤 했다 5마리의 물고기를 숫자를 가지고 숫자 5개를 생각하고 그 상징을 따라서 물고기를 생각한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묘사한다는 것을 5마리를 무언가의 따른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은 수를 그리고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물체의 상징을 소 또는 항아리, 기름에 또는 무엇에 그들이 관심이 있던지 아닌지를 생각한 수메르인들은 쭉 발전시켜 왔다 아이디어를 그 해방된 숫자에 그리고 존재했다 그 자체로 그리고 독립적이었다 무엇을 그것이 사용되던 중인지에 세기 위해서 그것은 쉽습니다. 가지는 것이 그 해방된 숫자를 당연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현대의 생각에 하지만 가장 초기의 문명에서 그것은 지적으로 새롭고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숫자 개념의 발전 초기는 사물별로 숫자를 표현했지요. 그런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숫자와 대상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의미는 독립적인 숫자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번. 강조는 학습하는 것에서 그 집단 내 그룹으로부터 가지지 않습니다. 설명, 고려를 개인들의 놀랍게도 우리가 싫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우리의 그룹 내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사한다. 그들을 윌키, 커비 그리고 넬슨은 연구했다. 카피하는 행동을 맥락 속에서 관찰하는 것에 어떻게 여는지를 퍼즐 상자를 그룹 내 집단들과 외부의 그룹 집단들은 구별되어졌습니다. 최소한의 방식에서 그리고 사용한다. 똑같은 색깔의 코드를 손목밴드에 아이들은 단순히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멤버를 그들의 내 집단에 그들은 싫어했다. 사람들을 행동하는 반사회적인 방식에서 실제로 그들은 좋아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내 집단의 멤버들을 덜 친사회적인 멤버들보다 외 집단의 여전히 그들의 싫어하기는 반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의 경향을 카피하려는 내 집단의 행동을 더 밀접하게 외 집단의 행동보다도 이러한 지나친 흉내내기는 모방은 드러낸다. 우리가 카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여는지를 상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는 원했다 배운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적절한 방식에서 다른 말로 수능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규칙과 전통의 내 그룹의
이것은 적절하게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반사회적인 내 집단의 멤버들에 의해서 집단 모방 행동, 현상이죠. 비호감 인물도 집단 내에서는 모방을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 호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집단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목적이다. 35번 설정점 이론의 개념은 당신의 신체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량의 지방 세포를 시간쯤 당신이 성인인 더 많은 무게를 당신이 가질수록 당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신의 10대 시절에 더 많은 지방 세포를 당신은 가질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이러한 지방 세포들은 그러면 점점 더 가득 차거나 더 얇아지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얻고 그리고 빼면서 몸무게를 성인으로서 설정점은 그 방아쇠입니다. 이러한 세포들 속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당신의 두뇌에 말하고 있는 당신의 지방세포가 너무 얇거나 얇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틀림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더 다른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가질 것입니다. 다른 설정점을 그리고 그 강도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숫자에 의해서 세포에 어떤 조사자들은 보고합니다. 지방세포가 방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호르몬과 다른 화학물질을 도울 수 있는 치료한다는 것을 질병을 게다가 사람은 많은 지방세포를 가진 그리고 높은 설정점을 가진 싸울 거다. 강력한 열망과 음식을 생각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설정점 이론 자, 구조죠. 자, 지방제 세포의 수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체중 감소 시에는 섭취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체중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36번.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는 문구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가진다 단순한 의미를 첫 번째 언급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앤드리아 델 스타토에서 그것은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한 더 괜찮다 그리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복잡하고 얽혀있게 된 것보다 요즘에 이러한 문구는 들려지게 됩니다. 종종 아마 심지어 너무 자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그러한 방식이 생각하는 것에 놓여 있는 이러한 말들 뒤에 천천히 그 방식이 구별시킨다는 것을 어떠한 습관을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엄청난 라디오 수신기를 수신기에 대해서 존재했던 다시 그 시절에 시간에 걸쳐 많은 것은 그들의 버튼들에 보여지게 되었다. 여분으로서 남는 것으로서 그리고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소와 함께 이러한 장비들은 결국에는 발전했었습니다. 전화기들로 우리의 주머니들 속에
규모는 물체의 사물에 더 작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능들은 버튼들의 없어지게 되었다. 세 점의 점색의 메뉴 속에 그리고 다층화된 폴더 안에 우리의 전화기의 단순한 변화죠. 어떤 개념이었냐? 기본 개념은 단순함이 더 낫다는 사고가 확산됐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죠? 버튼을 제거하거나 기계를 축소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기능이 메뉴와 다층 폴더로 이동하게 되었다. 37번. 우리는 처음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짧지만 숨겨진 역사를 플라스틱 산업 뒤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깊게 뿌리박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플라스틱 전에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훨씬 적은 쓰레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오늘날 근데 발명 후에 플라스틱에 그 빠른 채택 후에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그 폭발 후에 소비재 상품 속으로의 플라스틱은 있다. 어느 곳에나 성장하는 산업은 결국 상징화 시켰다. 편리함을 그리고 번영을 미국의 꿈에 이러한 꿈은 왔다. 비용과 함께 시간에 걸쳐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환경의 영향을 그리고 초기에 그 씨앗들은 오늘날의 환경 운동에 심겨지게 되었다. 근데 플라스틱 산업은 빨랐다. 대응하기엔 이러한 염려를 그리고 출발시켰다. 캠페인을 보여주는 재활용을 해결책으로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에 그들은 푸시했다. 아이디어를 오염이 잘못이었다는 소비자들의 바로 기업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한 시장을 플라스틱의 확산과 대응. 자, 확산의 문제죠. 플라스틱이 빠르게 일상에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경 영향의 인식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대응은 어떻게 했냐? 재활용을 강조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부각시키게 된 것입니다. 38번. 게다가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진보라고 과학에서 운동이 아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더 적은 정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바로 좀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칸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명제는 세상에 대한 끼워져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패러다임 안에 대충 네트워크 안에 상호 관련된 약속의 특별한 이론에 즉 개념의 주제 문제에 그리고 방법론적 관행에 게다가 과학자들이 착수했을 때 조사를 그들은 한다. 그렇게 구체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심지어 가장 정확한 측정은 단지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패러다임 안으로부터 예를 들어 관찰은 현미경으로의
말해주지 않았다. 너에게 어떤 것도 만약에 당신이 이미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 특성에 대해서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 도구에 그리고 무엇에 당신이 주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다소 그것은 그 수평적인 이동이다. 한 가지 방식으로부터 보는 것의 세상을 다른 것으로 宽을 생각하면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본다. 다르게 그 방식으로부터 그가 쭉 봐왔던 그 이전에 패러다임의 개념이죠. 정의는 이론과 방법의 틀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관찰과 해석이 틀에 의존한다라고 했죠. 결론은 과학 발전은 점점 변화한다. 39번. 그러나 몇 시간 후에 태양이 쭉 따뜻하게 만든 후에 온실을 그 빙점 위에 두 번째 방문은 나타낸다. 기적적인 대조를 만든다는 것은 두 번의 방문을 하나의 우리의 추운 온실의 즉 하나죠. 새벽에 한 번은 새벽에 그리고 0도 밑의 밤 이후에 그리고 다른 다른 것은 몇 시간 후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공합니다. 놀랄 만한 소개를 겨울의 수확에 새벽의 방문 동안에 모든 농작물은 얼어붙게 됩니다. 단단하면서 올리는 것은 내부의 덮개를 어려운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 얼어 있기 때문에 드러냅니다. 밝혀냅니다. 광경을 단단한 서리로 뒤덮인 잎의 황량한 충분히 설득시키게 해 줄 만큼 누구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내부의 커버 아래에 있다. 밀접하게 공간이 된 열에 싱싱한 건강한 잎들이 뻗어 있는 길이를 온실에 그 잎의 색깔은 다른 색조 속에 녹색, 빨간색, 밤색 그리고 노란색에 서 있습니다. 밝으면서 그 어두운 흙에 대비해서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입니다. 겨울 온실의 대비죠. 초기에 작물이 얼어 보였죠. 그런데 변화는 온도 상승 후에 생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짧은 시간 내에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0번. 육아 전문가들은 봅니다.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독립심과 회복력을 하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안전한 걷기와 자전거길을 학교로 몰은 쫓아냅니다. 10대들을 그 주말에 그리고 여가 시간은 사라집니다. 스프레드 시트 아래에서 활동들의 모든 것은 그러한 반필수 사항에 가집니다. 더 많은 것을 부모의 시간이나 돈의 찾아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더비와 섹스비와 즉 더비 섹스비 즉 임상 심리학자는 심리학자가 최근에 썼던 것처럼 뉴욕 타임즈의 언더 페런팅은 요구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와는 다르게
그녀는 단지 말하는 중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족의 휴가 같은 그리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그 보육 같은 그녀는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요구된 거죽해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인내를 어린이들을 생각한 공공의 공간에서 그녀는 썼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환경들을 가볍게 감독받게 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곳인 자유롭게 돕기 위해서 부모들이 키우는 걸 독립적인 아이들을 도시와 교회는 만들 필요가 있다. 지지하는, 도와주는 환경을 부모가 유지할 수 있는 곳인 그들의 아이를 적당한 감독 아래에 변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구조와 문화 속에서 정답은 1번. 아동 독립성의 조건. 문제점. 환경 부족으로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요구를 했어요. 물리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목표는 뭐예요? 안전한 자율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